오늘은 회사가 망했거나 임금을 더 이상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최근 몇 년을 보면은 그 IT 쪽 개발자분들을 이제 모시는 채용 공고나 이런 것들이 많죠.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, 아이러니하게 제가 몇 년 전에 가장 많이 이제 임금 체불로 만나 뵀던 분들이 이 IT 쪽 개발자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영업만 따오면 되고 뭐 사업에 필요한 설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트북 외에는 많이 없다 보니까는 이렇게 차리고 운영하시다가 접고 또 차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정리하고 뭐 배우자 이름으로 또 운영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들 보면은 더 이상 영업이 이제 안 되니까는 뭐 회사를 접는 경우가 많은데,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을 하시던 이제 개발자분들이 임금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이렇게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. 그래서 이처럼 회사가 폐업을 아예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도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좀 대응하면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일단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보통 우리가 일하는 회사는 뭐 법인일 수도 있고요, 개인 사업자도 있는데, 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대표이사와 법인은 재산이 완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 그랬을 때 이 법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데, 대표 개인의 재산, 뭐 통장이나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압류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이 법인인 회사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대표자는 물론 이제 사용자 혹은 뭐 사업주로 그 지위가 있긴 하는데,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은 법인이기 때문입니다. 물론 이제 형사적인 책임은 이제 대표이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이제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처해지겠지만은, 끝까지 내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바로 법인의 재산이다. 물론 개인 사업자라면은 당연히 대표이사 개인의 통장이나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나 추심은 가능합니다. 그래서 법인과 개인 사업자 형태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은 이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회사가 폐업 혹은 도산을 했다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신청을 하셔야 될 것이 바로 도산 대지급금입니다. 옛날에는 체당금이라는 일본식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, 이름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6개월 이상 사업이 유지가 되었으면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나이나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조금은 다릅니다.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 40대 이상 50대 미만에서 가장 금액이 큽니다. 그래서 임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최대 350만원, 퇴직금 같은 경우는 1년에 역시 350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걸 이제 총 뭐 3개월치의 임금, 3년치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니까 40대의 경우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이 2,100만원 이렇게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대지급금 제도는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료를 내죠.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임금채권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, 이 기금을 통해서 먼저 지급을 하고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도산 등 사실 인정 확인 받는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. 이 대지급금 조력 노무사들이 노동청에 배정되어 있으니까는 그런 조력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회사가 폐업이나 도산까지 가진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간이 대지급금 같은 경우는 나이나 근무하신 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1,000만원까지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제도인데요. 뭐 임금만 따로 계산한다면 700만원까지, 퇴직금을 포함한다면 최대 1,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. 이 경우에는 일단 임금 체불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받으시면 되는데요, 이거는 내가 못 받은 임금이 얼마다 라고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써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이 확인서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
이렇게 이제 대지급금을 통해서 모든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으시면 좋은데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에는 내 임금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세금이나 다른 채무들도 있다 보니까 임금을 다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에 이렇게 우편물을 보니까 회사의 독촉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라고 한다면은 내 임금을 다 못 받을 수 있겠구나도 먼저 생각을 하시고, 그래서 회사 통장이나 아니면 회사가 어디서 받아야 할 물품 대금에 대해서 가압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가압류를 하실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내가 누군가의 재산을 가압류, 가죠. 일단은 본압류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법적인 집행 권한 없이 여러분들이 압류를 신청하실 때는 가압류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, 이때는 내가 뭐 1000만 원을 가압류를 한다고 하면은 법원에서 뭐 250만 원, 300만 원 정도를 공탁해라, 이렇게 공탁 명령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정 정도 내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가압류도 가능하고, 이러한 공탁금은 나중에 다 회수하실 수 있으니까는 당장 금전이 좀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가압류를 통해 가지고 회사가 더 이상 회사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미리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의 통장만, 개인 사업자라면은 대표 개인의 통장에 대해서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내가 일한 돈을, 일한 대가를 받는 과정이 이렇게 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지급금으로 다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가지고 좀 곤란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. 해결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